F-50 2차 그 계약, 발주 계약이 수주 계약 받은 게 저는 상징성이 높다고. 기존에 우리가 확실히 잡은 동남아시아 정은 절대 놓치지 말자. 네. 관리를 철저하자. 네, 오늘 모신 분은 디펜스타임즈 안승범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마침 오늘 오셨는데 네. 필리핀이 한국산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하겠다 이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가 막 나와서 한국 항공우주 뭐 아주 주가도 좀 튀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FA-50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전에 이제 그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이 카이 입장에서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입장에서는 작년 이제 2월 달부터 그 계약을 좀 많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24년도 2월 달 싱가포르 에어쇼를 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순서적으로 얘기를 해요. F-50을 추가로 판매를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KF-10을 더 판매를 해야 되겠다. 필리핀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5월 달에 그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라고 이제 DSA라고 해서 또 이제 쿠알라룸푸르 갔더니 그때도 이제 똑같이 이게 계약이 바로 안 된다고 답답해 하더라고요. 네. 그로부터 만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계약이 된 게 발표가 됐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자마자 아침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제서야 됐구나.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이제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뭐 몇 달 전부터 필리핀 공군의 전력 증강 사업은 F-16V라는 미국이 그 판매 승인했던 그 전투기 A사 그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탑재한 신형이 그 먼저 도입하는 게 아니라 F-50을 우리 그 한국형 그 경전투기를 먼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다 했는데 마침 그것도 이번 그 싱가포르에서 주요 국가들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필리핀 국방장관이 순서를 얘기했어요. 네. 이게 F-16V라는 미국산 전투기가 먼저 아니다. 좀 이거는 더 생각을 하겠다 하자마자 한 다음 날 이제 F-50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고 카이가 어떤 로드맵, 필리핀의 전투기 수출 로드맵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거나 그래서 뭐 전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기뻤죠. 그래요? 네, 이게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고 좀 한 1년 반을 또 기다렸고 자 그러면 이제 이 F-50이 어떤 그 항공기냐 네. 설명을 드리면은 최초에 이제 이게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2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초음속 고등 훈련기가 이제 필요해서 그 등장한 게 T-50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장형이고 그러면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이 50자가 들어가는 항공기가 카이에서 개발한 그다음에 양산 배천. 그 최초에는 비무장의 T-50 순수 훈련기가 이제 등장을 해서 20년 전에 공군에 다 인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무장을 좀 달고 레이더를 좀 더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좀 혼합된 전술 인문기 T-50이 이제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우리 공군에 배치가 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외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가는 게 지금의 이제 F-50 네. 완전한 이제 전투를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구분을 하면은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4세대 전투기로 이제 불리면 돼요. 경전투기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끌고 있고 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좀 판매가 되는데 말레이시아가 이제 먼저 18대를 이제 발주한 게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필리핀이 이번에 5월 말에 계약을 해서 6월 초순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드디어 이제 이게 인정을 받는구나 경전투기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경쟁 그 항공기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제도 있고 인도제도 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이제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이제 올라서는 계기가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50을 이제 더 말씀드리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2인승이기 때문에 평상시 뭐 전쟁이나 어떤 전투 상황이 없을 때는 이게 고등 훈련기도 사용할 수 있는 2인승이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가 그리고 T-50에서 발전되어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의 어떤 그 설계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설계자가 어떤 개념으로 이제 개입을 했는지 물론 이제 이 T-50, F-50은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공동 개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얘기하면 뭐 한 50대 50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KF-21은 이제 전적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 한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애시당초 이게 목표가 30년 전, 20년 전이 아닌 30년 전 한 뭐 1995년 정도, 96년, 97년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F-5. F-5. 예, 지금 이제 KF라는 이제 K자가 붙는 우리 면허 생산한 게 좀 한 50여 대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200여 대 뭐 이렇게 아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던. 그러면 1995년 기준으로 해서 이 경전투기를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거에 걸맞는 경전투기가 있냐? 근데 실제적으로는 좀 더 고성능화되고 성능이 속도가 많이 나는 이제 F-16. 근데 F-16은 또 그 당시에 비싼 전투기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생각한 게 한국형 전투기를 우리가 국내에서 설계해서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항공 어떤 설계 어떤 기반이 좀 모자랄 때니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설계가 시작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F-50 전투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사실이고, 근데 처음에는 훈련기 소유도 있어요. 훈련기도 뭐 대체되는 구형 훈련기가 있었는데 뭐 T-33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에서 사온 뭐 호크 훈련기라든지 네. 이걸 다 대체를 하는 목적도 그러니까 겸사겸사 다 겸해서 설계돼서 3단계로 발전한 거예요. 그게 네. 처음에 비무장 T-50, 그다음에 조종사들이 무장 투발사 훈련할 수 있는 이제 무장기, 그게 TA-50. 그리고 완전한 전투기로 이제 갈 수 있는 FA-50. 그래서 FA-50은 2013년도에 이제 전력화 행사도 했고, 그날로부터 이제 국내 공군에 3개 대대에 이제 배치가 돼서 60대 생산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어떤 목적의 전투기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경전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전투기의 이 뭐랄까 역할 어떤 겁니까? 일단 지금 무장 임무. 네, 일단 무장 그 탑재 능력이 일반 전투기보다 조금 밑에 떨어져요. 좀 이렇게 낮게 가지고 있고, 뭐 항속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체 사이즈도 그렇고. 근데 애초에 이제 이거를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공동 개발, 이제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한국에서 설계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F-16이 사실 모델이 됐어요. F-16.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 있는 F-16 베스트셀러에 이제 가고 있다는. 아직 5,000대까지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또 5,000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 4,600여 대.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탑 넘버원에 판매가 된 전투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본이 됐고 또 기술을 그러니까 협조를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또 로키드 마틴이고 네. F-16을 이제 원래 만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성능이나 뭐 디자인 형태, 그러니까 조종 그 성능 같은 것도 포함해서 내부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한 80%, 그러니까 좋게 이제 봐주면 80%고 좀 이렇게 평을 좀 낮춰서 하면 70%의 어떤 그 공통성. 그러니까 조종 성능, 뭐 네.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어떤 기동하는 성능 이런 걸 말하는 거지. 부품이 똑같다는 건 아니고, 그건 이 바닥에서 잘못 알려져 있어. 다른 항공기인데. 다른 항공기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게 뭐 부품이 호환성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뭐 그 계열의 개량 기체가 아니고 그 설계 사상을 완전히 바탕으로 다른. 설계를 녹인 그 사상을 녹인 거죠. 이렇게 하면 조종 성능이라든지 비행 성능, 뭐 지상 공격 능력이 좀 비슷해진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태어난 항공기다 보니까 경전투기다 보니까 그 컴퓨터 계통의 소프트웨어는 좀 더 낮은 거, 네.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 빨리 되는 거, 머리가 빠른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용하기가 한편으로는 그 공군 그 국가에 따라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따라서는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성능 전투기, 그러니까 중전투기를 하는 뭐 쌍발 엔진을 탑재한 뭐 장착한 전투기를 주로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훈련기로만 생각하고 쓰면 되는데, 지금의 이제 우리 2차 계약을 맺은 필리핀 공군은 원래는 전투기가 없던 나라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필리핀 공군이 탄생할 때부터 전투기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중간 그 일정 기간에 전투기를 일부러 보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필요성도 못 느꼈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주변 환경이라는 게 중국이 이제 자꾸 폭격기가 뭐 내려온다든지 뭐 함정들이 자꾸 자기는 해역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최소한의 전투기를 좀 보유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로 고성능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했어요. 네. 뭐 저가 뭐 성능의 전투기라든지 뭐 레이더가 달려도 옛날 구형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 일부, 그것도 중고 전투기 미국제, 그리고 또 레이더가 없는 뭐 F5A라는 전투기도 보유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딱 끝납니다, 전투기 보유를.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투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게 어떤 성능에 맞게 작전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고성능 전투기를 처음부터 살 수가 없었던 그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F-16을 처음부터 무리해서 살려면 살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일단 뒤로 미루고 이 조종사 양성부터 해서 또 유사시에는 폭격도 좀 할 수 있고 뭐 감시도 나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해서 획득 비용이 F-16보다 조금 낮으면서 성능은 그거에 좀 준하는,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이제 거친 다음에 F-16 가자. 애초에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1년 사이 뭐 더 이상 그 이상 뭐 이렇게 보면은 F-16을 무조건 도입할 나라다 하고 이제 계속 언론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면 F-16하고 이 FA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이거 뭐죠? 그 FA-50 예. 이거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가격도 한 70에서 80%좀 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F-16 가격이 한 2-30%밖에 안 된다. 그건 낮은 가격은. 근데 운영하기가 이제 필리핀 공군에 적합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이제 우리 FA-50 48대를 발주했는데 이제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거꾸로였어요. F-16을 먼저 20년 전에 도입해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평상시에 또 조종사들이 이제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비행을 나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형이 단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부 또 복작이 있어요. 훈련을 위해서 F-16도. 근데 그 대수가 전체 비중에서 좀 몇 대 안 돼. 네. 그러니까 평상시 유사시도 아닌 평상시 훈련을 많이 시키다 보면은 이제 기체가 또 많이 좀 소모가 되니까 이게 평상시 훈련을 하면서 유사시에 또 이렇게 전투도 투입할 수 있는 다목적기가 없겠나. 그리고 어떤 조종 성능이라든지 비행 성능, 기동 성능이 비슷한 게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FA-50이. 그럼. 그러니까 사실 형제 관계. 그러니까 이 FA-50은 일단은 그 훈련용, 조종사 훈련용으로 먼저 쓰여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기량을 높이는 그 어떤 고도의 이제 조종사들 훈련용. 그러니까 초기에 이 조종사 대기에 양성이 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에는 이제 터보프롭 훈련기라든지 좀 더 속도가 낮은 뭐 아음속에 제트 훈련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딱 맞아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폴란드는 F-16 운영하면서 좀 다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좀 평상시에 좀 그 경제성을 따지니까 이게 뭐 연료비라든지 그 어떤 기체 뭐 소모성을 다 따져보니까 이게 딱 맞고 형제 관계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그럼 이게 삼형제. 다 로키드 마틴, 카이, 로키드 마틴. 그래서 이게 보통 설계사상이 그 특정 회사에 그게 좀 흐름이 있어요. 뭐 보잉 항공기로 또 조종관이 좀 틀린다든지 좀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거든요. 미국제 전투기를 보면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감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삼형제를 이루게 된 거고 폴란드는. 그리고 필리핀은 이 FA-50을 추가 발주한 다음에 이걸 사용하다가 적정 시기에 F-16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권하는 게 그러면 중간에 F-16V라는 전투기를 사게 되면은 그보다 더 고성능인 우리 KF-21 보라매를 또 사가라. 그래서 이미 작년에 제가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세일즈를 하는데 계약이 지금 사실 그 당시에도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다. 근데 결국 사갈 수밖에 없는 지금 단계에 와 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필리핀 공군이 선택한 이제 FA-50은 개량형이에요. 네. 이게 기존에는 이제 기본 버전, 뭐 블록 단위로 따지면 10평이라면은 이번에 이제 선정한 거는 20평. 20평의 특징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자 주사식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공중 급유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래요. 그다음에 지상을 이렇게 뭐 이렇게 카메라처럼 볼 수 있는 스나이퍼 포드. 그게 있으면 정밀 폭격이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항속거리가 늘어나서 필리핀 그 지역도 넓잖아요, 섬이. 그렇죠. 그 초계 비행을 좀 더 할 수 있고 감시 비행을. 그다음에 이제 A사 레이더를 가동해서 중국제 전투기 웬만한 거 다 미리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개량량이 이제 상당히 좀 그 경제성이 높고 F-16V보다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이제 제대로 써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적응하기 일단 쉬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장착된 레이더는 이제 신형 레이더가 들어왔지만 그거는 이제 기계식 레이더에서 A사 전자 주사식으로 바꿨으니까 또 적응을 하는데 일단 항공기 전체 조종하는 데는 이제 바로 적응이 기존의 조종사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전 배치를 좀 서두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흐름을 이제 가져가면서 그 조종사들 현재 필리핀 공군의 이제 핵심 조종사들이 기량이 높아지면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물러나서 교관 조종사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는 F-16V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이제 금방 익숙해져서 또 가르칠 수 있고 후배 조종사들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필리핀 공군의 지금 생각과 방향이 로드맵이 상당히 좀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에서 이제는 이렇게 추가 발주까지 얻어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공군도 네. 후속 발주. 그래요. 왜냐면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은 18대만 발주해 놓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인수를 이제 해가는데 그 이어서 또 후속으로 18대.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점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FA50이 그러니까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수주하는 이런 정도의 물량은 아직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한 필리핀 2차 발주가 이제 네. 안정권으로 이제 올라서서 이제 한 9천억 대 되는 것 같던데. 1조라고도 있대요. 네. 거기 뭐 시뮬레이터는 뭐 훈련 장비도 다 조이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장비가 들어가니까 패키지로 이제 묶여서 들어가니까 1조라고 하는데 상당히 뭐 큰 금액이죠. 네. 이제까지 방산 수출 관련해서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렸던 거는 동구권 국가들, 뭐 폴란드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좋은 호재들이 나왔는데 원래 이 아시아 쪽에서도 우리가 좀 각광을 좀 인기를 좀 얻고 있었던 건가요? 네, 말씀대로 이제 우리 2011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방산 이제 수출이라는 게 지금은 길지 않네요, 역사가. 네, K방산이라 하고 있고 동남아 시장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이제 인도네시아가 옛날에는 아주 우리한테는 고객이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데 우리가 방산 수출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물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좀 많이 사주는 편이었죠. 그게 이제 뭐 TOC 훈련기였고 시작은 뭐 KT1 훈련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당시 뭐 2011년도 기준으로 이제 하면은 자기네 물자도 좀 사가달라. 이제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산 수송기를 또 도입을 했고 그 전에. 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제 관계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가 좋으니까 이제 KF11을 이제 공동개발국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인도네시아가 호의적이었죠. 네. 돈을 다 줄 듯이. 자기들도 필요했고. 그러면 이제 돈 대줄 테니까 개발해서 제품 넘겨달라. 네, 그리고 기술도 좀 달라. 근데 물론 이제 그건 한 50대 그 기준으로 해서 가져가겠다고 면허 생산.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랬고 그걸 이제 지켜보던 태국도 역시 이게 괜찮은가 보다 해서 태국도 우리 T50을 또 발주를 하고 그리고 해군의 함정 물론 이제 옛날에 대우 DSM이지만은 호위함도 한 척을 가져갔어요. 원래 두 척 발주했는데 한 척만 가져간 것도 있고 사례가. 그래서 태국하고도 이제 방산 그 수출입 그게 관계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지금의 말레이시아는 이제 그걸 이렇게 양쪽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네. 반대로 그 당시에 2010년대 초반에 이제 말레이시아는 좀 비동맹 쪽에 너무 이제 가깝고 미국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TOC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필리핀. 아, 그렇군요. 네, 필리핀은 원래 우리하고 관계가 이제 꾸준하게 저는 이제 좋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옛날부터 6.25 전쟁 참전도 국이고 그리고 뭐 경제 협력이라든지 그게 이제 차분하게 차근차근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방산 쪽에 눈을 돌렸고 우리는 이제 훗날 지금이죠. 훗날 우리가 이런 수출을 이제 기대하고 군사 원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던 뭐 고속정, 그다음에 그 더 전에는 또 전투기, 레이더 없는 전투기 이런 거를 원조를 조건 없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더 이제 돈독해지고 세일즈를 이게 특히 필리핀에 대해서는 전 아주 잘했다가 봐요. 우리 국방부나 방사청이 세일즈를 잘해서 지금의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됐는데 향후에도 뭐 KF11 보람에도 이제 이걸 보니까 2차 계획을 보니까 이제 진입했다 안정권으로. 그러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아직도 고객이고 하다 보니까 이 KF11 보람의 수출은 이제 좀 전망이 어느 정도 쓰는 좀 이렇게 확실히 쓰는 단계로 가 있고 근데 여기서만 이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이제 중동이었죠. 중동은 이제 후티 반군을 이제 현재 미국하고 유럽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대응을 하는데 그 전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군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군이 직접 대결을 했었어요. 네. 2010년대. 그리고 우리는 방사 수출한 게 LIG 넥스원의 이제 현궁 미사일 같은 좀 소형 무장들이 이제 판매가 됐었고 그래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이야 뭐 천궁 미사일, 천궁2라는 이제 시리즈 이제 3형까지 나오겠지만은 그 미사일도 이제 계약이 되고 뭐 천물이든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사일 중심으로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KF11에 관심이 많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래서 중동 시장도 이제 그 지역 이 후티 쪽의 전쟁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게 그렇게 이제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어떤 무기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이 이제 이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폴란드.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폴란드가 급하게 달려온 거죠.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자기들 규격에 밀스펙에 근접한 그러니까 나토 무기 체계에 근접한 무기가 생산한 나라가 어디냐는 게 한국이었다. 네. 우린 또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1975년부터
미국의 어떤 그 표준에 맞는 무기들을 처음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폴란드가 와서 딱 잡아가서 덥석 물고 이제 가져간 거죠. 우리 군에 들어가 물건부터 빼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동유럽의 이제 폴란드인데 다만 지금 현재 아쉬운 게 우리가 여러 방송에서 떠들었던 이제 루마니아 수출 이건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 서유럽 국가들의 방산업체들의 로비가 어떤 입김이 좀 거세지 않은가. 그러게 우리가 그 폴란드를 시작해서 동구권 시작해서 뭔가 그 나토 국가들에 대한 수출 캐파를 좀 키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연 설명 들으면은 루마니아는 냉전 시절 때 이제 바르샤바 조약국이라서 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그 체제 안에 있었는데 군사력이 그럼에도 이제 루마니아는 자체 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헬기 회사하고 손을 잡고 면허 생산을 한다든지 상당히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냉전 시절 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근데 그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다음에 영국하고도 일단 뭐 외교 관계가 좋았고 바르샤바 조약국인데 그래서 루마니아가 이제 그런 이제 뿌리가 있어요. 서유럽의 방산업체나 외교 관계에 오래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는 방향이 이제 폴란드처럼 해야 되는데 압력을 받는 거죠. 네. 벗어나지 마라. 우리가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기다려라. 아니 뭐 더 저렴하게 주겠다든지. 그래서 루마니아가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안 되고 있고 뭐 시중에 어떤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연말까지. 네, 루마니아 우리 K방사 수출은 되더라도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이 유럽 전체를 보면 이제 동유럽과 서유럽이 있는데 그래 간단한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동남아시아, 중동을 더 다지자. 그렇죠. 여기는 아무래도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떠받들어 주죠. 그러니까 정서상으로도 이 동남아시아 우리가 좀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서상으로도 얘기를 하더라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있고 이 서유럽 사람들, 동유럽 사람들과 또 틀린 게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외교 관계라든지 그런 게 꾸준히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확실히 잡은 동남아시아장은 절대 놓치지 말자. 네.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근데 그 시점에 이제 FA50 2차 계약 필리핀 이게 딱 이루어지니까 이제 확신을 갖고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방위사업청이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이제 청장이 들어서겠지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그 인도네시아의 이제 그 지금 KF-11 50대를 이제 뭐 판매를 할 수 있다 못한다 돈을 뭐 안 받아서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풀긴 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 먼저 번 때처럼 그냥 배제할 수는 없는 또 상황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청장, 현재는 아직 사임을 안 한 청장께서 이제 가서 많이 교섭을 했죠. 그래서 놓고 이제 안 놀라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또 그걸 이어받아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이 이제 우리 손아귀에 이제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거기서 인도네시아가 좀 말을 안 듣는 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받았던 물량이 마음에 드니까 2차 물량을 또 한 거겠죠? 그 2016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 그 대규모 어떤 비정규전, 자기들의 어떤 그 영토에서 밑에 쪽에 그 반군들이 이제 막 그렇죠. 대규모 이제 공격을 해온 게 있어서 특정 지역에서 거기에 이제 투입을 우리 F-50을 받자마자 투입을 해봤더니 이 정밀 폭격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이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 폭탄을 떨고라, 그러니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그게 이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이게 기존의 전투기와는 틀리구나. 자기들이 써봤던 사용했던 전투기 그 옛날에 네. 이게 혁신적이다 해서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들어했고, 두 번째는 이 동남아시아 더 넓게 호주를 포함해서 오세아니아 이런 전체 그 지역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훈련.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호주군, 뭐 일본 자위대, 우리 한국공군, 뭐 태국, 뭐 인도네시아 다 막 참여하는 훈련인데 전투기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최신 전투기라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F-50을 가지고 있고 가동률도 좋고 그리고 또 실전도 이렇게 투입해서 사용해봤고, 그래서 자신이 있어갖고 이제 훈련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어떤 첨단 전투기들, 뭐 네. F-22하고도 공진전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거기에 뭐 뒤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 환경 조성을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필리핀군을 이렇게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좀 낮은 상태에서 훈련을 한 것 있다고는 해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이게 자기들이 자신감을 갖게, 이 비행기 좋다. 근데 모자른다. 네. 네. 근데 이게 어쨌건 우리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계속해서 FA50이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FA21, 뭐
F-21, 예, KF-21. KF-21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무기 체계가. 한번 이렇게 뭐 일반 우리 먹는 음식을 따지면은 뭐 과자 같은 거 한번 맛을 들여서 맛있다면 계속 그 발전적 그 시리즈 이제 그거를 뭐 계속 찾듯이 이제 그런 것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이번에 그 F-52 2차 그 계약 발주 계약이 수주 계약 받은 게 저는 상징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직전까지는 좀 아슬아슬한 게 있었어요. 음, 이건 저 속으로도 저거 진짜 F-16 그 미국제 V형으로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게 좀 시간이 우리가 걸리겠구나.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필리핀 그 국방부 예산 문제가 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사가더라도 지연되겠다 했는데 이거를 원래대로 딱 그냥 한국 거를 먼저 계약을 해버리고. 여기에는 필리핀이 가장 어떤 것 때문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제 폴란드 공군하고 말레이시아 공군이 이 기존의 F-50형이 아닌 개량형을 이제 발주한 거예요. 아, 이번에 받아간 2차 물량. 예, 그러니까 이 폴란드 공군의 이제 F-52 PL형이라고 있고 말레이시아 공군의 M형. 근데 이게 기존의 F-50이 아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량 시스템을 다 넣은 적용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이제 첨단 전투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F-50 사간거는 4세대라고 하면은 이건 4.5세대. 아, 4.5세대의 경전투기. 아, 근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자꾸 비교하고 싶어져요. 예, 예. KF-21하고는 네.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는 겁니까? KF-11은 그냥 엔진 자체가 두 개고 네. 얘는 하나예요. 그러면 엔진 두 개짜리는 그 미디엄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전투기라고 해요. 가운데 중자 한무로 그 이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고 이 기동 성능이 지속적인 기동 성능 이게 더 탁월하죠. 근데 이 단발 전투기들은 F-16도 그렇지만 지속적인 이제 뭐 공중 기동이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이렇게 연료가 모자란다든지 아, 많이 연료를 못 실으니까.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좀 막 바뀐다든지 물론 이제 컨트롤을 이제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미그 21이 이제 그런 전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발 전투기가 제트기 시대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항속거리 문제부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F-15 말 그대로 경전투기 네. 즉각적으로 이제 투입해서 급한 일을 이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전투기가 와서 이제 장시간 채공하면서 더 이상 못 내려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유사 시간이 평상시에 중국의 폭격기를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급하게 발진하는 거는 이제 이 단발 전투기 가서 옆에서 이제 호위 비행이라 하는데 일종의 좋게 얘기해서 그거 내쫓아야 되고. 네. 근데 이게 쫓아낸다 하더라도 안 나가고 또 근처에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KF-21 같은 게 나가서 이제 계속 나갈 때까지 네. 비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경전투기, 중전투기, 그다음에 더 무거울 중자 쓰는 뭐 F-15 같은 계열 그런 전투기가 나눠지고 있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아닌데 비행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렇게 만족해하면서 이 동남아에서 자꾸 수주가 들어오고 확장이 된다면 이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KF-21이라든가 계속 상위 모델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시장이 확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예를 함께 들어보면은 그 프랑스의 전투기 제조회사는 다쏘사가 네. 있죠. 지금 이제 라팔 전투기 만들어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격추가 된 라팔. 근데 그러면 이제 인도 특히 뭐 이집트도 얘기하는데 그 나라들이 그 전에 이 라팔 전투기 훨씬 전에 미라즈 시리즈를 도입해서 운영했던 나라들. 네. 인도도 미라즈 2000이라고 그 전 버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투기 시장 판매 시장에서 그렇게 한번 상대방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 시리즈를 계속 그렇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집트도 지금 그런 상태고. 다만 이제 파키스탄은 프랑스제 미라즈 시리즈를 뭐 미라즈 3형, 그다음에 5형을 이제 있는데 이건 완전히 구형이에요. 전 세계에서 자기들밖에 안 쓰는데 파키스탄은 좀 다른 경우에 네. 중고 전투기를 사서 모은 거예요. 인도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제 전투기 구형 전투기를 폭격기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 근데 반면에 인도는 프랑스와 관계가 이제 좋기 때문에 미라즈 2000, 그다음에 라팔을 사다가 이제 똑같이 이 프랑스 다수사의 전투기와 대결하는데 한쪽은 완전 구형이고 네. 한쪽은 신형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라팔이 떴는데 중국제 전투기 격추가 돼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평가하기가 이게 좀 어떻게 뭐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미국제 전투기가 아닌 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개입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는 원래 비동맹 국가를 이제 계속 주창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인도의 어떤 국방부는 아직도 미국제 전투기를 이런 상황인데도 격출당했는데도 미국제 전투기를 살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산다 하더라도 그거는 훗날 F-35를 미국이 판매를 한다면. 아, 그러니까 최고급 버전. 네, 그거만 최고야. 스텔스 그것만 원하고 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스텔스 전투기 아니면은 격추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미국의 기웃거리를 하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그 오바마 정부 때 이제 끌어들이긴 했는데 인도를 중국의 어떤 포위망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인도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행도 다니시고 아시겠지만 그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상당히 회색 국가예요. 색깔로 따지면. 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대요. 그렇죠. 지금도 뭐 중국과 러시아와 그다음에 미국 이 사이에서 가장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익을 다 얻고 있는 나라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긴 그래서 하더라고요. 브릭스 그거 있잖아요. 경제 네. 체제. 그 나라들이 다 그래요. 거의. 하나같이.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FA50 이번에 네. 이제 개량형이 발주가 됐는데 네.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여기에 특징은 아무래도 A사 레이더 네. 이게 이제 장착이 됐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A사 레이더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게 그렇게 우리가 특이하게 혹은 큰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는가 역시 뭐 궁금해져요. 말씀하신 대로 핵심 이번에 계약하는 핵심이 이제 블록 20에 A사 레이더 장착한 FA50에 12대. 근데 이게 이제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 그 레이더가 스캔하는 모든 공간을 동시에 스캔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표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옆에 또 이제 위험 물체가 이제 비행 물체가 나타나면 그것도 동시에 이제 들여다보면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이 밑에 해상이라면 또 함정이 뭐가 움직이나. 그러니까 동시 감시가 이제 되는 게 A사 레이더의 특징이죠. 근데 기계식 레이더는 이제 뭐 한쪽 목표만 이제 집중한다든지, 네. 뭐 동시에 이거를 감시한다 하더라도 대형 전투기에서는 좀 가능한 대형 전투기 A사 레이더도 장착하는 경우 있으니까 구형 전투기지만 뭐 F-15E 같은 게. 근데 이거는 이제 작은 경전투기에 아주 효율성 높은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가 이제 장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작으면서도 이런 감시 능력이 아주 탁월한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좀 A사 레이더 종류도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좀 작다 보니까 탐지 거리는 좀 한계는 있을 거예요. 네.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리핀 공군 입장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굳이 F-16V라는 전투기를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그다음에 금방 적응도 안 되는 걸 살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에 신형 레이더 장착된 게 효율성이 높다 해서 발주를 이제 하는 건데 핵심은 역시 A사 레이더고 이렇게 이제 동시 감시 뭐 멀티롤 감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중국제 전투기가 전자 재밍을 걸면서 아니면 전자전기들이 이제 재밍을 걸면은 그 교란 대응을 이제 해야죠. 식별을 그럼에도 그 전자 환경에서도 식별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A사 레이더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전자재밍을 한다는 거는 그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끔 예, 뭔가 전파방해 같은 걸 쏜다는 건가요? 예,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최신형 A사 레이더는 지금의 이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 이제 FA50에 달릴 블록 20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최신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크지는 않지만 사이즈가 그게 어떤 개수, 소위 그 입자가 들어가 있는 개수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도 상당히 그 효율성을 높인 그 첨단 A사 레이더에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의 A사 레이더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필리핀 공군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급한 대로 좀 불을 끌 수 있다. 공중전 그 환경에서 꼭 맞닥뜨리지 않더라도 다 감시하고 회피하고 또 추적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또 수월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이 필리핀 공군이나 국방부의 전체 수준을 보면은 탁월한 선택이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은 동시 추적 가능한 적기가 이제 편대가 보통 4대인데 뭐 8대, 12대 이렇게 막 한꺼번에 퍼져서 날라오면은 그 동시 추적 가능한 표적 처리 숫자가 이 A사 레이더에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 레이더에서 한계가 있고 동시 대응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 감시 능력이 A사 레이더가 이제 상당히 우월하다. 네. 그리고 탐지 거리가 실제 이제 어느 거리까지 볼 수 있나가 기존에 FA5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50%더 증가해, 더 멀리 보고. 아, 그럼. 예. 진짜 이번에 보니까 이 공중전 개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예. 멀리서 먼저 발견하고 미사일 쏴버리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빵 날리는 게. 레이더 탐지 거리, 확장 거리하고 전자전 재밍에서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걸맞는 공동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전자전기 지원도 있어야 되고, 조기용보 통제기도 지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진짜 이게 장비 싸움이네요. 근데 대한민국 공군은 이제 그 중에서 없는 게 전자전기는 아직 없어요. 전자전기 없어서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 개발을 국산을 하겠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개발이 끝나서 양산 배치되고 하면은 2030년대.
조금 늦었죠. 그러네요. 예. 근데 그 전자제밍인가요? 이거는 사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이게 이번에 그 인도 파키스탄 그 보니까 멀찌감치씩 떨어져 가지고 먼저 발견하고 쏘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제밍을 한다는 거는 뭔가 자꾸 가까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뭐 레이더 탐지 거리가 보통 200km로 표준치가 200km 하면은 그 정도를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아, 그래요? 예. 그 현대 전투기들이 보통 그 대형 전투기, 그 지금 말씀드린 F-50은 경전투기 좀 작은 스몰 사이즈라면은 대형 전투기는 그 러시아제 수호이 30 같은 대형 전투기 그런 기준에 했을 때는 뭐 표준 그 탐지 거리가 이제 200km 이상, 뭐 네. 300에서 400km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그냥 전파를 쐈을 때 돌아오는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멀리 가는 것 같은데 200km는 이제 포착을 해서 내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미사일 쏴서 다 이렇게 식별해가지고 그러니까 평균 200km.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에이사 레이더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만드는 겁니까? 아 여러 나라요. 아, 이거는 뭐 어떤 그 하나의 그 형식을 얘기하는 거지 제조원은 다양한가 보죠. 그러니까 전투기를 이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은 다 만들고 있는. 아, 그럼 우리도 에이사 레이더는 네. 우리가 직접 네.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KF-21 때문에 개발 이제 막바지에 와 있죠. 아,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죠. 그럼 실전 우리- 배치할 수 있는.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레이더 이 기술력, 이 능력이 뛰어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뭐 K방산의 출발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해외에 의존하면 한계가 있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 발제가 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동시에. 아, 동시에. 예. 그걸 국산화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2000년대 이제 들어서면은 지금까지 그 사이에 기술 발전이 아주 급속도로 됩니다. 옛날 같이 뭐 이런 페이퍼, 종이로 설계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 컴퓨터로 이제 캐드캠이라는 것도 항공기 설계하는 데 쓰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간을 좀 줄여졌죠. 우리가 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아주 첨단화된 기술들이 이제 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소재 기술도 발전돼 있고 해서 짧은 시간에 거의 10년 만에 이제 이거를 달성하게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못해요. 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생각하면. 그렇군요. 자, 이 KF-21에도 이 에이사 레이더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 사양급의 어떤 그 무기, 체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기준이 현재로서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4.5세대의 첨단 전투기에 선봉에 섰다. 아, 4.5세대.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설계부터 레이더까지 가장 늦게 개발한 나라가 됐어요. 아. 그 시기가.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그만큼 더 첨단 기술 더 적용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아, 그러니까 스텔스는 아니지만은. 근데 또 외형은 스텔스 전투기를 착각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또 디자인을 삼았던 거는 그 다음 단계 5세대 전투기를 가게 해서 외형을 이제 확정을 줘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뭐 F-16이나 라팔처럼 둥글둥글하게 하면은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 스텔스를 지향하려면 이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발사체들이 들었는데. 근데 KF-11 보라면은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사실은 내부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안에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엔진도 이렇게 배열을 하고 폭탄창이죠. 뭐 미사일 무장창인데 그걸 다 염두에 뒀고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세계적으로 막 떠들면은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합니다. 아니 F-35 그렇죠. 스텔스 전투기 지금 한참 막 동맹국에 팔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시끄러워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엔진은 미국제죠. KF-11도 FA-50처럼. 근데 좀 이렇게 개발 기간에 좀 조용히 있어라. 난 그 사이에 F-35 좀 많이 팔아서 치지 마라. 확정을 줘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도와주고 있지 않냐 엔진 판매해서 그리고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 검증 이거는 우리 로키드 마틴 자국 내 로키드 마틴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사천에 파견이 돼서 선생님으로서 좀 봐주자냐 오류가 있으면은 그 결국 지원을 하는 건데 도와주고 있고 이게 어떤 동맹국으로서 전투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좀 이거 활동하는 F-35 활동하는 좀 조용히 있어라. 네. 그래서 이게 카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홍보를 한다든지 행사할 때 슬그머니 이런 화면상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내부 장창 이렇게 발사하는 걸 이게 열어서 그것도 사천 공장 내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사장님이 그거를 이제 틀게 하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딱 봤죠. 결국 스텔스네.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여지를 앞으로 그 기회를 마련한 설계를 했구나.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방위사업청이 어떤 그 세미나 때 관련 세미나 때 아예 그 책자에 한 페이지를 할애합니다. 내부 무장창이 있는 항공이다. 네.
그러니까 조용히 진짜 아주 조용하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일반 언론에서는 그거를 접하지 않은 언론에서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5세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근접한 자료를.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아예 설계 자체가 5세대를 향하는 스텔스를 향하는 거였다. 예. 그래서 뭐 저희 디펜스 타임즈에서는 칼라 페이지 낼 때 그거 이렇게 보여주게 사진을 이렇게 화면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청 세미나 자료는 이제 뭐 제가 다른데 뭐 이렇게 나갈 때 이게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증거물이 다 있어요. 실제 해당되는 그 기관의 자료들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FA-50 A사 레이더가 장착된 이것은 필리핀 그 외에 또 어떤 나라들이 사갈까요? 근데 뭐 이스라엘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이집트 공군이 최대 100대를 지금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물량이 좀 많네요. 크네요. 네, 최대 최종 그 목표치가. 근데 이제 이집트 공군은 왜 그러냐면은 세 종류 주력 전투기를 이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형 전투기를 좀 그 사이에 많이 버렸어요. 옛날 전투기들, 3세대 전투기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라팔, 뭐 미그 29. 그다음에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제 F-16. 네. 근데 그 F-16이 좀 시스템이 구형이에요. 자기들이 그 생각하는 만큼 성능을 갖고 있는 F-16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F-16인데 암람 미사일이라고 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운영할 수가 없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구형의 스페로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구형. 그건 운영이 되고. 근데 그 조치는 미국이 군사원조 판매를 하거나 군사원조 외상으로 뭐 주문할 때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이스라엘한테 덤비지는 마라. 근데 외형상으로 똑같은 전투기는 너희도 보유하는 거다. 심리적으로만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성능은 많이 다르지만. 네, 근데 대신 많이 가죠. 근데 그 규모를 많이 갔는데 내부 시스템은 먼저 선제 공격을 이스라엘 공군한테 하지 못하게. 그래서 암람 미사일을 운영을 못하는 걸 이제 주다 보니까 이 뭐 언밸런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공군도 이제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국이라고 이제 그 북아프리카 지역 중동에서 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불만을 이제 해소한 게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프랑스제 라팔이든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제 같은 서유럽 국가고 나토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은 결국은 이제 저 프랑스제 전투기 사게 유도를 한 거죠. 그쪽 길로 이제 유도를 해버리고 가게 한 거죠. 러시아 전투기는 좀 사지 마라. 대신 프랑스 전투기 사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일종의 간접적인 유도를 한 건데 그런 그 세일즈 어떤 그 유도하는 게 우리 KF-11한테도 이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미국이 의도하는 게 F-35를 이제 판매할 수 없는 나라한테 KF-11을 대신 사게끔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KF-11을 생각을 이제 하는 나라가 그렇게 늘어날 거고 다시 처음 얘기 돌아와서 FA-50 이집트가 생각하는 거는 그 F-16 중에 구형 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네. 근데 그 대체하는 그 F-50이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요. 그 F-16보다는. 그래요? 네, 우리 F-50 블록 20 같은 게 더 좋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엔진을 미국제 쓰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요. 야, 그래, 그거 대신 그렇게 리플레이스 대체하라고 그래. 나도 좋아. 그럼 쟤도 불만이 좀 가라앉을 거고. 그럼 결국에는 미국이 이집트의 군사원전을 하는데 그 자금, FMF 자금. 근데 엔진은 미국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원조 승리를 해줄 수 있어요. 엔진은 내가 대신 돈을 낼게. 엔진 제작사 미국 회사니까. 그래서 판매를 유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공군은 지금 앞서 필리핀 공군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효율성, 운영하기 쉬운 거. 그리고 정밀도가 높아지고 레이더가 A사 레이더고 하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F-16 구형 다 버리고. 네. 그래서 최대치가 100대가 나와요. 100대면은 많이 구매하는 것 같은데요. 대규모죠. 대규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F-50을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나라가 폴란드도 아닌 이집트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집트는 원래 뭐 중국제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았었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중국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사는 거군요. 이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이제 군사원조 받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서 2기 들어와서 FMF 군사 원조 자금을 받는 나라는 제한시켰어요. 최근에 1월달 들어서자마자 그게 이스라엘과 이집트예요. 네. 그럼 이집트가 미국의 군사 원조 자금을 받았는데 중국제 전투기를 산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투 트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F-50을 넣어가지고 그 구형 F-16과 알파제트라는 경 전투기를 또 대체하는 목적이 있고 그들의 어떤 입장을 대신해서 두 번째는 F-16 중에서 또 후기형이 있어요. 뭐 블록 40 이상. 그다음 미그 29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또 대체를 하는 거는 뭐 러시아제를
못 사니까 그 수출 제한 그게 이제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신 그래 중국제 너희들 중국제 써봤지 옛날에 J7 전투기라고 써봤는데 지금 퇴역시켰고 네. 써봤으니까 또 그건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용하기 편하다 이거죠. 그 계통이. 그래서 그런 이제 일종의 비용적으로 이제 무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미국의 뭐 F-35나 더 고성능의 뭐 다른 전투기를 이제 도입하는 것보다는 중국제 이거는 내가 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F-35 있어. 근데 J-10C 그거 있어봤자 우리 스텔스야. 그거 사라고 그래. 미국도 그래 이거 너무 불만을 억누르면은 이게 안 되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냥 그래 뭐 중국제 사. 근데 그게 주력이 될 수는 없죠.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보면은 또 미국하고도 좀 좋은 관계잖아요. 사실 뭐 미국에서 많이 지원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억제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중국제 전투기를 이렇게 구매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973년도에 이제 전쟁 4차 중동전 해서 끝내고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의해서 78년, 79년에 이제 협정에서 이제 평화롭게 지내는데 잠재적으로 서로의 관계가 언제 다시 또 돌아왔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중동 지역에서 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건 좀 신기하긴 해요. 근데 또 앞으로 봤을 때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이제 딴 데 이렇게 막 또 감시하고 다른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이집트 쪽에서 북아프리카 쪽에서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미국제도 아닌 미국제는 F-35 팔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또 로우급 전투기는 우리 그 F-50으로 다 대체를 한다지만은 일정 부분의 주력 전투기는 라팔과 함께 J-10C 수출 버전 2형 네.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보니까 야, 이 라팔 갖고는 안 되니까 중국제 우리도 사서 같이 갖고 있어. 그리고 비교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걸 투입을 하자. 근데 J10인가요? 그것도 보니까 중국제 전투기도 이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쌀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성능이 발전했죠. 근데 그 기점이 J-10C에 그 지금의 그 파키스탄이 지금 도입을 했다는 C 세 번째 버전. 근데 이자가 붙는 거는 수출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좀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능이 서방제 전투기에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 J-10C 그 C 이전에 뭐 A형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 뭐 우리나라 공부에서 볼 때 저거 뭐 F-16 전투기와 비슷한 성능인데 저게 뭐 제대로 뭐 성능을 발휘하겠어. 특히 공대공 미사일이 이제 그러던 시절이 이제 뭐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부터 이 J-10C라는 개량형이 A사에 달 장착한 개량형이 등장하고 PL-15라는 공대공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게 동북아시아에서도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제대로 된 4.5세대. 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많이 경계를 했었고 우리는 좀 덜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그 실전 사례에서 나타나니까 우리도 저게 기존의 스텔스 중국의 J-20 스텔스만 생각했는데 얘가 이제 둘 다 뛰면은 상황이 복잡하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좀 긴장은 이제 하기 시작했죠. 대한민국 공군도.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도 파키스탄 이번에 상당히 오랜만에 공중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공중전과 관련해서 많이 소홀했구나. 미국서부터 다들 지금 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현대전에 있어서 대규모 공중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란, 이라크 공중전이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실제 150km 정도의 그 장거리 사정 거리에서 이란 공군이 이제 이라크 공군을 이제 제압했던 그 사례는 이제 그때 처음 있었고 이제 뭐 원거리. 그러고 나서 이제 걸프전 1991년 걸프전 때 이제 미국 주도로 해서 스페로 미사일 이제 이게 암남보다 좀 구형의 먼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라크 공군을 좀 제압을 한 게 있고 그리고 1999년 이제 유고슬라비아 그 연합이 다 붕괴 다 흩어지면서 코소보 전쟁이 있었죠. 거기서 또 미공군이 좀 그 암남 미사일을 처음 사용해서 이제 성과를 거둔 적이 있고 그로부터 2001년도에 오면 이제 9.11 테러죠. 그때부터는 대테러 전쟁이에요. 네. 특수전부대 중심의 전쟁. 지상전 중심에. 그래서 그게 한 20년 이어졌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다 할 공중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럴 필요성도 없었고 상대방이 다 게릴라 쪽이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있었던 거는 2019년도에 인도 파키스탄에 공중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소규모로. 예,
파키스탄의 F-16 전투기하고 인도 공군의 미그 21 개량용 한 대 격추 이번에 160대 넘게 떴다면서요? 떠가지고 뭐 이쪽 뭐 70여 대 뭐 100, 하여튼 대규모로 떠서 붙었는데 이제 알려진 거는 5대를 격추했다.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 거를. 그래서 확인되는 거는 라팔 전투기는 확실하고 그다음에 Su-30 그러니까 러시아제 Su-30하고 미그 19도 격추를 같이 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이후로 정말 대규모 공주전을 볼 수 있고 장거리 미사일전. 요게 이제 이란 이라크 공주전에 이어서 네. 사실상 이제 확실한 건 두 번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이란 이라크 공주전 때만 해도 80년대인데 80년부터 88년까지인데 이거는 좀 감춰지고 이렇게 보도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특히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정보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관심이 그렇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나 뭐 영국에서는 그쪽 근접한 나라에서는 관심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례를 뭐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서 공군 전력을 뭐 장거리 공중전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 사실상 없었죠. 네. 그러니까 중거리 정도만 생각하고 한반도 중심이 또 짧다고 해서 근데 이번은 이제 일이 상당한 충격을 줬죠. 네. 이게 이제 북한 공군이 아닌 중국 공군이 그 해당되는 전투기에 다운그레이드형이 아닌 제대로 된 거 가지고 쐈을 경우에 그것도 스텔스가 아닌 J-10C가 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새로운 이제 과제로 등장한 거죠. 5월 7일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중국제 전투기를 포함한 무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수준이 높네 이런 어떤 인식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제 바로 한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제 무기들이 전차를 포함해서 물론 뭐 어디 전차 경기대에 가서 뭐 그 캐터필러가 다 흩어져서 뭐 망가졌다는지 그걸 비아냥되는 걸 많이들 이제 이 영상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전차도 뭐 99씩도 뭐 개량용을 다시 요즘에 만들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파를 위해서 아주 개량용을 또 착수하겠다. 발표도 있었고 잠수함도 가면 갈수록 상당히 그 서방 측 유럽제 같은 그 성능으로 이제 좀 발전이 되고 있어요. 계속 좀 하나씩 나오는데 그다음에 수상 전투함도 마찬가지고 자국산 뭐 이지스함이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은데 아마 2030년도 정도 가면은 숫자가 확 늘어나죠. 지금 지금 그 이게 성능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게 이제 분명히 지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J-10 이게 이제 중국의 현재 주력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발한 KF-21 그다음에 또 러시아의 그 관련된 그 비행기 이 성능을 좀 비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다들 이제 보고 있듯이 러시아 공군은 생각보다 못한 종이 호랑이. 그리고 이제 이 중심되는 전력이 스텔스기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뭐 4세대 전투기 중심이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도 뭐 완전한 능동 A4 레이더가 아닌 폐사. 그러니까 수동식 A4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고 주력이. 그리고 공중전이 뭐 이렇다 할 게 대규모 공중전이 또 없었다. 이게 소규모는 있었는데 대규모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종이 호랑이 아니냐 러시아 공군이. 근데 그거를 대신하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국 공군이 최근에 10년 사이에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죠. 현대화를 아주 급속도로 한 거죠.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거는 미국에서 어떤 그 스파이전 해가지고 훔쳐온 그 기술도 있고 유럽에서 또 돈을 주고 사오는 기술도 있어요. 그걸 또 판매하는 또 업체들이 있었고 뭐 직접적인 기술, 간접적인 기술 그걸 다 모은 거예요. 기존에 러시아 기술만 의존한 게 아니라 그건 기반이 있지만은 미국 거 훔쳐온 거, 뭐 유럽제 걸 다 합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물건이 된 거예요. 네. 이게 한 그 시작이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되고 양산 배치, 대량 배치 시작된 게 딱 한 만 10년 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또 반대로 이 중국군이 구형 무기도 많아요. 전차도 뭐 59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든지 59식 전차는 아주 옛날 거예요. 그다음에 저 후방에는 저 멀리 그 지방 도시 뭐 산악지대 같은 데는 또 공군기지가 있는데 뭐 J7도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든지 전방에는 안 나와 있고 대만 상대로 태평양 방면으로 뒤로 다 빼놨으니까 그런 무기들을 이제 다 마저 처리를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미국 같은 현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는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돈을 또 추가로 벌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을 미국이 차단하고 있는 거죠. 시작을 한 거죠. 경제 분야에서 돈을 못 벌게 해서 그런 투자를 못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완전한 현대화가 지금 된 건 아닌데 전방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최신형을 지금 배치해서 10년 전보다는 이제 정말 중국제 무기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거는 이제 분명하다. 아니 그 우리가 어떤 중국과
제품, 공산품을 가지고 시장에서 부딪히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 질도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전투기, J10으로 표현되는 중국산 전투기 혹은 그 외에 중국산 방산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맞붙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방산 업체들 중심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10대 방산 업체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나라의 그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상태를 면밀히 이제 조사를 하고 가면은 성공을 해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간 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이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싫어하는 나라가 있고, 대중국 포위망에 필요한 나라, 뭐 도와줘야 된다든지, 미국이 뭐 원조를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러시아, 지금 이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진행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 그건 이제 유럽 쪽에 있죠. 그런 나라를 선별을 잘하면은 충분히 이 K방산은 이제 자리를 잡는데, 반면에 이제 중국이 그 옛날 앞서 말씀하신 이제 90년대에 중국제 전투기를 판매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네. 주로 이제 아프리카. 아, 근데 여전히 그 중국제 90년대 도입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전투기 J7인데 아직도 주력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를 가면 안 돼요. 네. 어차피 거기는 우리 시장이 아니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이게 끈끈해 중국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마라. 하긴 그런 나라들이 보면은 다 그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맞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다 돈이 다 들어간 나라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 설득해서 돌리게 한 나라가 케냐. 케냐. 네, 근데 케냐도 이제 군사 원조를 뭐 그동안 받아온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예전에 방송할 때 케냐도 우리 FA50 판매 대상으로 봐야 된다. 미국이 이제 다시 끌어들였으니까. 그 중국의 1대1로를 좀 벗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라 그럴까요? 그 2차 전지 아니면 무슨 뭐 반도체 이런 것처럼 미국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대상으로 우리가 또 영업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근본적으로 FA50이나 KF11 엔진이 미국제예요. 미국제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하니까 국산 엔진 개발하자고 이제 발제를 해서 지금 시작은 됐는데, 이제 뭐 1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연구원들 통해서 돈을 얼마 들이고 R&D를 어떻게 하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서둘러도 10년 걸리죠. 국산 엔진, 전투기 엔진. 네. 그럼 그 사이에는 결국 미국제 전투기 엔진에 의존해서 수출해 나갈 수밖에 없고. 네. 그 그렇고. 중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 우리의 무기를 수출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국제 정치학도 이게 좀 연계를 해가면서 머리 써야겠군요. 근데 뭐 좀 아쉽게도 그동안에 언론에서는 그 얘기를 그 설명을 안 해주고 무조건 K방산은 나가면 다 된다. 그러니까 국뽕 뉴스가 어떤 근거 없이 과장되게 했던 게 많은데, 이제 필리핀 계약한 거 이런 네. 거는 이제 진짜 뉴스죠. 이런 거는 진짜 자기들이 필요하고 우리도 이제 어떤 성과가 이제 제대로 이제 1년 반 만에 거둔 거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요원 거는 반가웠습니다. 하여튼 이게 시발점이 돼서 이집트도 100대 사주고 네. 그러면 우리가 얻는 그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 혜택, 수혜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이게 비행기가 많이 팔려 나갈수록. 그동안에는 일반 경제 분야에서 수출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뭐 반도체도 뭐 자꾸 이제 그 미국에서 통제를 하고 하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그럼 그 빠지는 부분을 방사는 이제 진짜 필요해서 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기라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 진짜 이게 한 축을 이제 담당하는 시대가 왔는데, 제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생각을 못 했어요. 이게 좀 암울하고 어두운 측면에 뭐 어둠에 뭐 상의들 해가지고 맞아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드러내놓고 국가 경제의 일부분 채울 수 있는, 네. 국가를 채워줄 수 있는 수입.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연구를 잘해서 나라 대상을 잘 찾아서, 미국의 어떤 그것도 있고 후원도 있어야 되고 같이 얘기도 해서 같이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미국제 엔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면밀하게 이제 연구해서 접근하면 된다. 더 숫자는 늘어날 거고, 뭐 유럽도 이제 그 중에 사이사이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는 나라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방어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그것도 뚫으려면은 좀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그래도 몇 개 나라는 또 우리 물건 사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K방산, 특히 이번에 FA50으로 시작된 이 전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소비자들이 자꾸 확산이 되면서 우리의 기술력, 그다음에 우리가 점점 이쪽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쌓아가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K방산으로 성장하기를 정말 기대해야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